음주운전, 이진아웃 들어는 보셨죠? 근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가지고 그 냉혹한 현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말 너무나 익숙한 유혹의 속삭임 아닌가요? 딱 맥주 몇 잔 마셨는데 뭐 집도 바로 코앞이잖아.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해 보이는 생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법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그 작은 기대와는 달리 법은 두 번째 기회라는 걸 아예 주지 않았어요. 진짜 한순간의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한 잔의 비극적인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편의상 A씨라고 할게요. 이 A씨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들어주세요. 때는 무더운 여름밤이었어요. A씨가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맥주 몇 잔하고 집까지는 차로 딱 10분 거리.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근데 A씨에게는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 결국 음주 단속에 걸렸고 며칠 뒤에 날아온 통지서에는 정말이지 차가운 두 문장이 적혀 있었죠. 운전면허 취소, 그리고 2년간 재취득 금지. 근데 이게 A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처지에 놓인 B씨, C씨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이분들은 아니 이건 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문까지 두드리면서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과연 이 싸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싸웠는지 그리고 법원은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이진아웃이라는 법의 두 얼굴, 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진아웃은요. 도로교통법의 두 조항이 딱 합쳐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콤보 공격 같은 거예요. 첫 번째 펀치가 93조. 두 번째 걸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허가 필수적으로 취소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펀치가 82조. 그렇게 취소되고 나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자격 자체가 박탈돼요. 이 둘은 그냥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필수적 취소라고 말씀드렸죠? 법률 용어로는 필요적 취소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재량권도,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여지를 1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에 수치가 정말 낮게 나왔어요. 이런 사정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건만 딱 맞으면 기계처럼 취소, 끝!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법에 맞서서 A, B, C 3명의 운전자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들의 호소를 들어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흔들림 없었던 판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운전자들 주장에 좀 일리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법은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A씨. A씨는 행정소송을 냈어요. 면허 취소는 어쩔 수 없더라도 2년 동안 운전 못하는 건 너무하니 기간이라도 좀 줄여달라고요. 결과는요? 각하였습니다. 각하가 뭐냐면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소송 자체를 기각해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문전박대당한 셈이죠. 다음은 B씨. B씨는 ISK를 키웠습니다. 2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시키는 이 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어요. 결과는 합헌. 법에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 CSC, 이분도 2년 동안 면허를 못 따게 막는 게 위헌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합헌. 네, 3번의 도전 모두 단단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아니, A씨 소송은 왜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하했을까요? 법원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2년 동안 면허 못 따는 건 경찰이 당신한테 내리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냥 법률 규정 때문에 자동으로 생기는 효과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땅이 젖잖아요. 땅 젖는 거 취소해주세요 하고 소송할 수 없죠. 그것처럼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이 법들이 괜찮다고 본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째, 이 법의 목적, 즉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건 너무나 정당하다는 거죠. 둘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특히 헌재는 이 점을 강조했어요. 첫 번째 걸렸을 때 이미 반성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또 했다는 건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 결국 한 개인의 운전할 자유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하다는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 판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진실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라면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걸렸을 때랑 두 번째 걸렸을 때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면허 처분부터가 달라요. 처음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지나 취소지만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취소입니다. 면허 못 따는 기간도 1년에서 자동으로 2년으로 늘어나고요. 형사처벌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판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피할 수 없는 5가지 진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2년이라는 결격 기관, 소송으로 절대 못 줄입니다. 아예 소송 자체가 안 돼요. 둘째, 이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내는 거 성공 못합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셋째, 첫 번째 음주운전이 10년 전, 20년 전 일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록은 영원해요. 넷째, 두 번째 걸렸을 때 수치가 아무리 낮게 나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취소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형사처벌이 정말 무거워져서 이제는 벌금으로 안 끝나고 진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각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냉혹한 현실.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니 유일한 선택은 뭘까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약의 상황을 위한 일종의 방어 가이드입니다. 기억하세요. 행정처분, 즉 면허 취소는 거의 막을 수 없어요. 이건 형사처벌, 즉 징역이나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절대 현장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이건 죄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서 전략을 짜야 하고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그나마 최악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모든 복잡한 대응 방법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바로 이거예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방어이고 유일한 정답입니다. 법은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고 경고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회가 아니라 결과인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선택에 대한 대가인 거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만 원짜리 대리운전 부를 것인가? 아니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건 도박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안전운전의 평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